저희 한가원 라디오에 오신 네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문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사업본부장 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가족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평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민동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원 라디오 진행을 맡은 나세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완득이 영화 얘기를 정말 재밌게 했는데 또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다문화 가족의 모습이 어떤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주로 센터에 찾아오실까요? 다양한 가족들이 계시는데요. 본인이 뭔가 배우고 싶거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오시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사신 분들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교육도 필요해서 오시고, 아이들은 또 아이 나름대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엄마 나라 말이나 아빠 나라 말을 주위에서 듣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이제 동기화 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게 맞고, 부부생활하고 가족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가 달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오시고.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보통 현장에 오시는 다문화 가족들은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뭔가 배우고 싶거나 할 때 오시는 거다. 벌써 18년이나 센터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옛날에 그분이 양꼬치집을 하셨는데 가게 문이 안 열리다고 센터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가게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센터가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여기가 친정 같다. 그래서 아이가 속썩일 때 선생님하고도 갈등이 있어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 약간 이제 심각한 사태까지 왔는데도 저희가 끝까지 붙어서 우리랑 상의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고 해결하고 지금은 진짜 성실하게 또 잘 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유학생활 하시거나 해외에서 파견 근로자로 있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연애 결혼이 되게 많아지셨는데 연애를 하더라도 사실 문화적으로 이해 안 되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성격이었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막 드러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데 이 가족들도 그런 거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한국에 와서 이런 짓을 하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 것도 있고 이제 성향적인 것도 있고 하는데 문화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주 여성들하고 모국 방문 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이주여성들하고 몽골을 한번 같이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근데 남편들이 사실은 거기 가서 보니까 몽골은 진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가보셨겠지만 말 타고 막 소를 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런 데서 말 타면서 살던 여자가 한국에 와서 좁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인의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 완득에서 나오는데 정말 우리 부인 대학 나온 여자였지. 새삼 이제 또 느끼시면서 자랑스럽게.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상한 남편이 되고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거기서 이제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몽골 이주 여성들이 최소 5년, 10년 만에 처음 가보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오자마자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나 순두부로 해주면 안 되냐면서 그게 너무 놀랐더라고요. 한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찐 한국인이 되신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완득이 가족 같은 이런 대상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를 준 프로그램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건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센터에 프로그램이 엄청 많거든요. 기본 100가지 이상 300가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은 저희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거든요. 그 이제 사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센터에 일반적으로 잘 다니시지만 뭔가 문제라고 여겨질 때는 그 완득이네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문제, 또 이주 여성은 이제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안고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거든요. 이주 여성들이 사실은 여기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말이 되고 정착을 하게 되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랑 똑같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남편이 벌어오는 거 플러스 이제 나도 이제 일을 하고 싶고 그 안에서 나의 이제 뭔가
자존감, 성취도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받고 싶어 하시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녀들은 그 진로와 진학에 대한 것들이 센터 내에 많이 생겼어요. 그럼 저희 안재희 본부장님께 또 여쭤볼 게 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04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가정기본법이 또 생소하시잖아요. 네, 그죠. 가족에 관련된 게 소위 기본법인데 이 기본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기존에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관련된 법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상속법 뭐 이런 등등의 우리 실생활하고 물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가족의 어떤 저출생이나 고령화나 혹은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족의 어떤 체계가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가족은 너무 사적인 영역인데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개입할 수 있을까 고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면서 그럼에도 공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게 되고요.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듬해 2005년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2015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주년 되는 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가족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현재 244개 가족센터가 전국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하려면 법상의 근거도 있어야 되고 다문화 가족은 그분들이 어쨌든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뭐 한국어라든지 아니면 통번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이 사실 도움을 드리면 좋은데 이 외국어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또 그분들끼리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조모임 같은 형태 그렇게 해서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그 부분을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역센터에 내려보내서 그거를 근거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자녀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새로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관련된 부분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 설계라든지 교육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또 학습이 뒤처진 친구들한테는 기초학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결혼 이민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립지원 서비스로 그렇게 세 개 큰 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건강가정기본법이 흔히 얘기하는 복지 서비스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은 복지 서비스는 좀 소득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좀 주로 많습니다. 가족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방향성이 가족의 기능을 향상을 시켜서 가족이 스스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방향성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받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형태를 보면 가족 사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공동체 프로그램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 봉사단, 그 다음에 공동 육아 나눔터. 여기는 공간을 활용해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상의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 육아 나눔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 육아 나눔터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244개 가족센터라고 했는데 공동 육아 나눔터는 거의 한 센터당 2개,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분들은 또 교류 소통 공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또 공간을 마련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이 공간상으로도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상으로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돌봄이 지금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저출생, 고령화 이 부분이 맞물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센터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공동육아 나눔터, 그리고 그 새롭게 이제 건물을 이제 짓는 센터들은 그 1층 공간에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티타임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지금 새롭게 건축하는 가족센터들은 그 공간을 필수적으로 좀 넣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가족도 가족이지만 아이의 성장에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협력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가족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프로그램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또 자립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셔서 좀 사회적으로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